자, 124페이지는 이제 대손 처리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대손 충당금을 모아 쓰고 있는데 대손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예요. 그럼 자, 이 앞에 제가 1번하고 2번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걸 썼는데 첫 번째는 매출 채권 이야기고 자, 얘가 그냥 외상 매출금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얘는 단기 대여금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의 짝지를 꼭 선택해야 되고 이 기타 채권에 대한 거는 단기 대여금의 짝지를 꼭 선택해야 돼요. 그럼 이제 앞으로 제가 그 분계를 쓰면서 그냥 500번, 800번, 900번 이건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시죠? 근데 대놓고 번호를 쓰는 건 어떤 거냐? 번호 외워라가 아니고 꼭 얘 짝지 안 쓰면 틀리는 개정 과목들 있죠? 꼭 얘를 써야 된다. 다른 번호 얘 짝지가 아닌 다른 번호 쓰면 틀리는 거는 제가 번호를 아예 지정해 버릴 거예요. 얘 문제면 이거 써야 되고 받을 어미면 111번 써야 되고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번호는 외울 필요 없다라고 했죠. 우리 하면 적혀 있잖아. 방금 제가 외상 매출금 거라고 가정하니까 109번이라 쓴 거고 그리고 단기 대여금 거니까 115번이라고 쓴 거예요. 그럼 얘네들 짝지를 꼭 써야 되는 것들은 번호를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짝지 있는 건 꼭 자기 번호를 제가 쓸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에서 자, 우리 대손이 발생을 했어요. 자, 예를 들면서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대손 발생을 했는데 자, 70만 원이 못 받게 되었다라고 볼게요. 자, 첫 번째 70만 원 못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얘는 장부에 대변에 100만 원이라고 모여 있겠죠. 그럼 우리가 대손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장부상 대손 발생 채권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외상 매출금이 70만 원 못 받게 된 거니까 지금 매출 채권 중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보자고 했죠. 그러면 70만 원 못 받게 되었는데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못 받게 된 만큼의 외상 매출금은 대변에 지우고 예를 들어 A라는 회사 거다 70만 원을 지우고 대손 충당금이 만 원이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의 짝지를 끌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계하고 나면 내 장부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대변에 얼마가 남게 되죠? 지금 100만 원 있었는데 70만 원을 차변에 썼어요. 그럼 대변에 얼마가 남게 되죠? 30만 원만 남겠죠? 이해가시나요? 그죠? 100만 원 대변에 있었던 애를 차변에 끌어서 쓰니 70만 원 끌어서 우리가 상계해 줬으니까 30만 원만 남겠죠? 이제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장부상 잔액은 자, 두 번째 단기 대여금이 못 받게 되면 단기 대여금 70만 원도 단기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이 100만 원 있으니까 우리는 대손 충당금 단기 대여금의 짝지로 70만 원을 끌었을 거예요. 70만 원을 자, 그럼 둘 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잔액이 30만 원밖에 안 남겠죠, 둘 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대손이 발생했어요. 50만 원이. 자, 그럼 자, 외상 매출금을 50만 원 못 받게 되었으면 외상 매출금 B라는 회사가 또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럼 대손 충당금 끌었을 건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30만 원밖에 없었죠. 그러면 일단 있는
대손 충당금을 먼저 30만 원을 끌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을 우리는 지금 얘가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단기 대여금 50만 원을 못 받게 되면 단기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도 30만 원 있으니까 30만 원을 먼저 끌어 쓰고 차이 나는 이 20만 원은 이번엔 얘가 매출 채권이 아니죠.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 받으러만 매출 채권이잖아. 그래서 얘는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인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써줄 거예요. 자, 얘 두 개 구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매출 채권은 대손 상각비, 매출 채권 아닌 그 외 나머지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써야 돼요. 이거 잘 틀려서 단기 대여금, 미수금, 대손 문제도 자주 등장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대손 상각비라고 써주더라고. 그래서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얘 둘이의 결정 요소는 어떤 채권이냐에 따라서 얘가 결정된 거예요. 이 앞에 설정할 때 매출 채권은 대손상각비로 설정하고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설정한다 했잖아. 그럼 이렇게 모아둔 게 모질하면 모질해서 비용 처리하는 건 당연히 똑같이 가야 되겠죠. 그럼 30만 원 있던 거 다 끌어 써서 둘 다 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또 대손이 발생을 해요. 30만 원이. 그러면 30만 원만큼 외상 매출금을 지워주고 그리고 차변에는 이제 대손 충당금 없죠? 그럼 못 끌어 쓰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 매출 채권이면 전액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할 거예요. 그럼 기타 채권을 못 받게 되면 얘도 대손 충당금이 없으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할 거예요. 원리는 단순하죠. 대손 충당금 있으면 끌어 쓰고 대손 충당금 좀 작게 모질하게 있으면 일단 대손 충당금 먼저 끌어 쓰고 그리고 없거나 모질한 부분은 대손 상각비나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손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장부상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꼭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저는 이제 우리가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많을 때, 좀 부족할 때, 그리고 하나도 없을 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봤는데 기중에서 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손 충당금 잔액 70만 원만 쓰고 30만 원이 남은 상태로 기말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전부 다 끌어 쓰고 기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의 성격이 방금 뭐라고 했죠? 자산이라 그랬잖아. 차감 계정이든 뭐든 자산이에요. 그럼 자산 부채 자본은 지금처럼 차변에 내가 반대쪽에 써주지 않으면 절대 안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 기말까지 30만 원은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공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설정 우리 한식을 보면 기말 채권 잔액에다가 대손 추정률을 곱하면 대손 충당금 추정액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을 빼면 잔액을 빼주면 이제 우리가 뺐을 때에
금액이 플러스라고 나오면 모자란 만큼 보충을 해줄 거고,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환입액이 발생하게 됐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우리는 기말에 무조건 딱 이 금액만 모을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금액만 설정할 건데, 자, 만약에 자, 2번으로 보면 내가 1억 원을 설정할 건데 추정률이 1%예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설정 추정액은 1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사용하다 남은 게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 있다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40만 원의 금액을 더 채워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에 딱 맞출 거기 때문에, 얘를 맞출 거라서 60만 원 있으면 40만 원을 더 채워 놓으면 100만 원이 되겠죠. 이런 방식을 쓸 건데, 그럼 반대로 내가 1억 원을 보충할 건데 1억 원을 설정할 건데 1억 원의 1%를 설정할 건데, 그런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12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20만 원으로 100만 원 설정할 건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뜨게 되죠. 그러면 20만 원을 빼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100만 원을 설정해서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우리가 기말의 장부에 대손 충당금 잔액으로 만들어 둘 정확한 목표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액. 그러면 자, 플러스로 보충액이 나온 경우에는, 보충액이 나오면 우리는 매출 채권은 차변의 대손 상각비 40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40만 원 이렇게 설정할 거고, 기타 채권이라고 하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40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40만 원 이렇게 설정할 거예요. 그런데 자, 만약에 마이너스로 환입액이 나오게 되면 매출 채권은 자, 대손 충당금이 대변에 있는 건데 대변에 120만 원 너무 많잖아. 20만 원 줄이기 위해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20만 원이다라고 쓰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20만 원을 써줄 거예요. 그럼 기타 채권은 얘도 모아두는 계정 과목 이름은 대손 충당금이죠. 똑같이 차변에 대손 충당금이 20만 원이다라고 쓰는데,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계정 과목으로 얘도 20만 원을 써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는 얘 둘이 분계는 똑같아 보이죠. 얘 둘이는. 그죠? 얘 둘이 똑같아 보이는데 성격은 좀 달라요. 자, 우리가 보충할 때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800번대인 판관비라고 했는데, 판관비는 영업 비용이에요. 얘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얘는 900번대의 영업 외 비용이라고 했죠. 그럼 설정할 때의 비용 처리한 거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수익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타 채권의 경우에 영업외 비용 처리했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환입은 900번대의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영업외 수익으로. 그런데 문제는 얘가 문제예요.
대손 충당금 환입도 그럼 영업수익 처리할 수 있느냐? 얘는 자 이건 쓰지 말고 그냥 보세요. 먼저 400번대의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는데 하면 영업수익은 뭐냐면 매출이에요. 매출. 그럼 지금 이걸 매출로 처리하는 게 말이 될까요? 누가 봐도 이건 매출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비용 처리할 때 영업비용 처리했으니까 돌아오면 영업수익 쓰는 거예요. 얘는 영업의 비용 처리했으니까 다시 돌아오면 영업의 수익 처리하는 거예요. 얘는 맞는데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 들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얘는 800번대 판관비의 차감 계정으로 비용을 줄여주는 계정으로 800번대를 쓰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수익을 처리하나 비용으로 처리하나 서로 결과값은 똑같아요. 이익은. 자, 수익으로 처리하나 비용에서 빼나 이익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이해가나요? 자,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자, 보시면 자, 우리가 100원에서 50원을 빼면 50원이 된다고 볼게요. 얘가 수익이고 당연히 얘가 비용이고 얘가 이익인데 이때 20원이 돌아온 거예요. 20원을 우리가 수익 처리한다면 수익 처리하면 120원이고 그리고 여기에 50원을 빼면 그러면 이익은 70원이 되죠. 그죠? 그런데 수익으로 처리 안 하고 얘를 그냥 100원으로 그대로 두고 비용에서 뺀다는 건 50원인데 여기서 20원을 빼면 30원이 되죠. 그래도 이익은 똑같이 70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으로 20원 처리하는 거나 비용에서 20원을 빼는 거나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시죠? 수익 20원 처리하는 거나 이걸 20 돌아온 걸 120원으로 처리한 거나 20원 돌아온 거를 비용에서 빼서 30원 처리한 거나 둘의 이익은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든 처리하든 결과값은 같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서 영업 비용에서 차감하는 성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비용 처리했던 걸 줄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이론 문제에서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실기에서도 대손 충당금 환입하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매출 채권이 돌아오게 되면 대손 충당금 환입인데 판매 관리비의 차감 계정이라서 짝지가 또 적혀 있는 거예요. 얘는 분류의 차감 계정이라고. 얘는 영업의 수익으로 그냥 분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 두 개 800번, 900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산을 할 때에 구분하면서 선택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그냥 매출 채권은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800번대, 기타 채권은 영업활동하고 관련 없으니까 900번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번호 선택에는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이론 문제에서 이 대손 충당금 환입의 성격은 판관비에 차감하는 성격이고 기타 채권의 대손 충당금 환입은 영업의 수익이라는 거예요. 얘 둘의 성격은 완전 다르죠. 자, 이게 우리 대손 충당금을 이제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 교재 121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교재 정리합시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대손 예상액이라고 했는데 간접법이라는 표현은 차감 계정을 달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대변에 줄이는 게 아니고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차감 계정으로 대손 충당금 계정을 쓰는데 계산 시 설정액은 차익이라는 글자는 생략하고 보충법을 사용해요. 원칙적으로.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자, 결산할 때에 대손 충당금을 15만 원 설정해야 되는데 잔액이 0원이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똑같으면 회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만약에 1,500의 1%인 15만 원 설정할 건데 25만 원이면 10만 원을 줄여주고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처리하는데, 아래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은 판매비 차감 계정이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환입은 영업외 수익이다라고 적혀 있죠. 이 말이 방금 제가 표현했던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124페이지로 가서 대손 처리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건 앞에 대손 충당금 먼저 끌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발생 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먼저 우선 상계하라는 게 제가 잔액 조회에서 먼저 끌어 쓴다라고 표현한 거죠.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먼저 상계를 하는데, 매출 채권의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으면 대손상각비, 대손 처리된 게 10만 원인데 잔액이 7만 원만 있으면 7만 원 끌어 쓰고 나머지는 대손 상각비. 매출 채권일 때 10만 원 있는데 12만 원 10만 원 대손 당했는데 12만 원 있으면 대손 충당금 잔액이 넉넉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전부 다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상각비는 영업 비용 중에 판매 관리비라고 표현한 거고, 매출 채권 거. 그리고 기타 채권은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계정을 한번 쓸 거라 그랬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으면 전부 다 기타의 대손 상각비고, 일부 있으면 먼저 대손 충당금 끌어 쓰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이 많으면 그냥 대손 충당금인데, 이 기타 채권에 대한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글로 적혀 있는 거에 줄거온 거는 여러분들이 위로 문제에서도 등장을 하는 애들이고, 실기에서는 이 환입에 대해서 앞에 제가 이 두 개 선택하는 거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선택을. 자, 지금 대손 충당금 설정하고 대손 충당금 쓰는 거에서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이제 126페이지에 너무 슬픈 이야기만 하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이 돈 대손 당했던 거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대손 충당금 처리했는데 126페이지에 가서 이제 대손금 회수. 자, 그럼 우리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자, X1년도 예를 들어 12월 1일 날 매출을 해요. 대변에 제품 매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A라는 회사 거 1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매출할 때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X1년도 12월
25일 날 대손이 발생을 했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60만 원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못 받게 된 외상 매출금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지워주고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을 먼저 끌었어야 되니까 대손 충당금 외상 매출금의 짝지로 60만 원을 먼저 끌어 쓰고 나머지 차이 나는 4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이 매출 채권이죠. 그래서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자 여기서가 이제 중요한 거, 이 돈을 이제 회수하는 거예요. 대손금 회수를 하는데 자, 첫 번째 X1년도 12월 30일 날 대손금 회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손 처리했던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방금 우리가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는 뭐죠?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는 100만 원 받은 거예요. 100만 원 안 받았으면 지금 제가 12월 30일 날 분기할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요. 돈 받았기 때문이죠. 그럼 돈 받으면 차변에 돈 받은 거 쓰면 되죠.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 100만 원을 회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뭘 체크하냐면 언제 발생한 대손이 언제 발생한 걸 지금 회수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12월 25일 날 발생한 걸 30일 날 받았죠. 이 사항에 제일 중요한 거는 단기 대손 발생분을 회수하는 경우예요. 단기에 대손 발생했던 걸 회수를 하게 되면 자, 지금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 팔았어요. 12월 1일 날. 그리고 대손 발생했는데 결국은 100만 원 받았죠.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는 이 대손 발생한 걸 알 필요가 있나요? 이번 회계 기간 안에 결국은 100만 원 다 받은 거잖아. 그러면 없었던 일로 처리하면 되겠죠. 없었던 일로 한다는 건 대손 처리했던 예를 그대로 취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취소 처리하는 건 상계 반대쪽에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단기 대손 발생분 회수하게 되면 대손 회계 처리를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 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과거에 대손 충당금만 썼으면 대손 충당금만 쓸 거고 지금처럼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같이 썼으면 그대로 똑같이 대손 상각비만 했으면 대손 상각비라고 취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손 충당금, 대손 상각비 얘는 과거에 썼던 거 60만 원 다 끌었었는데 다시 쓰면은 60만 원 다시 채워질 거잖아. 그리고 비용은 취소됐으니까 손익계산서의 비용은 더 이상 잔액이 나오지 않겠죠. 이렇게 취소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X2년도 1월 30일 날 대손금을 회수했다고 볼게요. 자,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금일 현금으로 회수한 거예요.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사건은 제가 뭐라 그랬죠? 현금으로 돈 회수한 거예요. 예,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현금으로 돈 회수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변의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자, 지금은 전기나 전기 이전 대손 발생 분을 회수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때는 지금 상황이 틀린 이유가 전기 과거에 대손 발생했던 상태에서 12월 31일 날 이미 결산을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는 대손 발생한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걸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비용을 취소하면 손익계산서가 망가지게 되겠죠. 그럼 이미 과거에 작성해서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공시한 재무제표는 함부로 수정할 수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걸 마음대로 바꾸게 되면 신뢰성이 하락하게 되고 그걸 망가진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럼 이 비용은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대손 충당금에 모아두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에 모아두는 거예요. 비용 취소 못하니까. 그러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다라고 쓰는데 아무 대손 충당금에나 모아놓는 게 아니고 과거에 대손 발생했던 채권 있죠. 이 채권의 대손 충당금에다가 모아뒀다가 기말에 설정하면서 환입하든 아니면 뭐 더 부족한 거를 채워넣었던 그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얘 둘이는 지금 상황이 완전 틀린 상황이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전산 회계 1급은 지금까지 주로 전기나 전기 이전에 대손 발생한 걸 회수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은 진짜 성의 없이 이것만 적어놓는 책도 있어요. 그랬다가 된통 한번 당했어요. 이렇게 내서.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는 얘가 나오니까 얘를 기억하시고 대손금에서 하면 대손 충당금에 모아둔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데 틀려라고 문제 이렇게 내도 우리 맞춰버리면 되잖아. 별거 아니죠. 올해 발생한 거 회수하게 되면 그냥 대손 처리했던 거 그대로 취소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얘 포인트인데, 자, 그럼 제가 방금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계속 우리 방금 이 두 개 거래를 하면서 먼저 했던 말이 있죠.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찾아서 보여주고 싶은데 문제가 빨리 안 보이네. 자, 이렇게 제가 그냥 적어서 볼게요. 자, 문제로 보려고 그랬더니 안 보이네. 자, 시험 문제에서 전기에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금일 보통 예금 통장으로 입금받다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자, 이때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가 뭐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보통 예금 통장에 돈 받았다. 우리 이거 쳐다보면 차변에 보통 예금 100만 원이 다 써야 된다는 거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다 알잖아. 100만 원 보통 예금 입금 받았다고 하면.
그죠? 그럼 이걸 먼저 쓰고 그 다음 언제 대손 발생한 건지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전기죠. 그러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라고 쓰고, 그리고 그 다음 이 대손 충당금이면 짝지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 짝지를 선택하라고 이걸 입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 매출금의 짝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먼저 봐요. 전기 대손 충당금. 그리고 얘도 잘 찾더라고. 그래 놓고선 외상 매출금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분계를 많이 해요. 이 분계하신 분한테 제가 가서 늘 하는 말이 그럼 돈 받은 거 어디 있을 거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문제에서 계정 과목을 알려주면 걔를 쓰고 싶어져요. 그 유혹에 빠질까봐 제가 계속 제일 중요한 회계상 거래가 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은 돈 받은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을 받았다가 거래의 메인이 아니죠. 대손 발생됐던 돈을 지금 돈 받았다는 게 중요한 메인 거래예요. 근데 얘를 빠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얘 알려주는 건 얘 짝지 써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짝지를 이거 선택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를 보고 또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자, 대손 충당금 회수에 대한 거에서 회계 처리를 보면 2021년 단순 대손 취소 분계라고 적혀 있는데 126페이지에 그럼 5월 1일 날 돈을 받고 5월 1일 날 대손 처리했는데 얘가 5월 6일 날 회수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얘를 그대로 대변에 써서 취소 처리했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올해 발생한 거를 올해 받았으니까 그냥 취소 처리했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래에 적혀 있는 2021년 6월 5일이라고 적혀 있는 문제는 지금 대손이 2020년 5월 11일에 전기에 파산으로 대손 처리한 거죠. 지금 아래 문제는 아래 거는 2020년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걸 올해 21년도에 회수를 하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그냥 모아두는 거다라는 거예요.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했던 뭐든 상관없이 대손 충당금으로 모아둔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 분계 어떤 표현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걸 회수하면은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킨다라고 표현한 건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예요. 대변에. 그럼 지금 위에 적혀 있는 얘는 왜 이런 걸 한 건 모르겠는데 대손 발생 시 대손 충당금과 전액 상기한 경우는 대손 처리 시점과 관계없이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킨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올해 발생했는데 얘가 전부 다 대손 충당금이면 대변에도 대손 충당금 취소하겠죠. 대손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 했으면 취소도 대손 충당금이지. 그리고 전기나 그 이전에 발생한 거면 대손 충당금 모아둔다 그랬잖아. 그걸 쓸데없이 적어놓은 거예요. 대손 충당금과 전액 상기한 경우는 처리 시점 상관없이 다 대손 충당금 증가시킨다. 맞는 이야기죠. 그냥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한 거면 신경 쓸 거 없겠죠.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산 세무 2급에 가시면 단기
대손 발생한 거는 세무위급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처리할 거예요. 지워야 되니까 똑같이 어떻게 했는지. 근데 전산 회계 1급에서 등장할 때는 어떻게 분개했다라고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취소하면 되고, 근데 전기에 발생했으면 어떻게 대손 처리했다고 알려주는 건 함정이겠죠. 어떻게 처리했던 간에 전기에 그 이전에 발생했으면 대손 충당금으로 모아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적어보는 게 우리 당좌자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들은 결산용 빼고는 거의 저와 같이 대략적으로 훑어봤어요.